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요청해 주셨던 10월 28일 상장한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수익률이나 인기 면에서 라이즈의 AI 밸류 체인이 인기가 꽤나 많았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우후죽순 인기가 많으면 다 생겨나네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좋은 거겠죠. 이 ETF는 구독자분 요청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구독자분들의 요청하시는 ETF들은 전부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한계가 있긴 하겠죠.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대신 분석해 보겠습니다. AI의 시대다 하는 소리를 벌써 최소 한 2, 3년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AI 관련주를 투자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산업 자체를 바꿀 테니까요. 산업은 항상 주도주가 변화해 왔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는 IBM이 있었고, 컴퓨터가 생기니 윈도우로 마소가 지존의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아이폰이 10년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산업은 이렇게 끝없이 변합니다. 주도주가 변하죠. 엔비디아가 향후 10년을 애플처럼 AI 산업을 지배할 가능성은 매우 높겠지만 확신할 순 없겠죠. AI 산업 자체는 우리들의 생활과 산업을 전부 바꿔놓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AI가 미래를 바꿀 것이다, 세상이 변한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주식 투자로 돌아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선 정말 믿음을 가지고 AI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좋은 건 알겠는데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는 아직 산업이 확실한 재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각 AI 분야에서 아직 어떻게 활용되며 그 분야에 절대자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누가 왕관을 쓸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이 왕관의 결정은 결국 AI 버블이 한번 터지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중입니다. 한번 터지고 그 안에서 승자 독식으로 살아남는 자가 이 AI 시대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미래를 선도할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 대신 해주기 위한 ETF가 출시한 것입니다. 바로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입니다. AI 섹터가 아닌 AI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AI 버블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좀처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금리나 통화량, 유가 등등.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가 워낙 근 3년간 압도적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그 외에 애플이나 마소, 메타 전부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성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꾸준한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AI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음에도 빅테크들이 버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펀더멘탈 자체가 깨지지 않는 이상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주도주가 변하고 연관 산업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쫓아가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선점하긴 더 어렵죠. 이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은 ETF죠. 투자하기 어려운 회사들을 대신 전문가들이 공부하고 투자해 주니까요. 문득 ETF의 시초가 뭐지? 라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캐나다에서 1990년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S&P 500의 SPY, 스파이죠. 이게 93년도에 상장되면서 본격적인 ETF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이네요. 이런 어려운 투자를 ETF 하나로 끝장내는 ETF가 상장한 거죠.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입니다. 말 그대로 AI 산업의 핵심 기업들만 투자한다는 의미인데요. 액티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대가 변하고 흐름이 변하면 그에 맞춰 다시 그 산업의 핵심 기업들만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종목 수도 15개 뿐이네요. 정말 급변하는 이 AI 산업에서 성장을 흐름을 타면서 좋은 종목들을 선점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지 좋은 ETF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TF 투자 영역입니다. 단순히 AI 테마가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생태계를 이루는 전체에서 핵심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인프라인 컴퓨팅과 에너지부터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까지 AI 밸류체인 전체를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묶는 ETF인데요. 상품 소개에서도 이 투자 비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하네요. 액티브이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현재는 AI가 단순히 추론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매출과 이익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단계로 현재 가장 높은 45%의 비중을 구성하고 있고, 향후 자율주행과 로봇 등 AI 종착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 AI 하드웨어 비중을 높여서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결국 테슬라의 옵티머스로 발전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4개의 큰 줄기로 나누었는데요. 에너지와 컴퓨팅, 소프트웨어, 피지컬 AI입니다. 에너지로는 오클로, 컴퓨팅에는 오라클, 소프트웨어엔 레딧, 피지컬 AI엔 메타를 선택했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을 왜 선택했는지를 바로 뒤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죠. 가장 첫 단에 있어야 합니다. 오클로는 소형 원자로 개발 회사인데요. 제가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를 소개해
봤을 때도 소형 원자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올해 정말 엄청난 주가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이것보다 유명하고 먼저 올랐던 건 뉴스케일 파워였는데 최근엔 오클로가 더 핫하네요. 다만 소형 원자로는 AI 산업 전력 공급의 필수 기술이긴 한데 아직 실용화까지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가능성만 있을 뿐이죠. 정말 상용화가 되어서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팅은 오라클인데요. 오픈 AI가 스타게이트로 데이터 센터를 무지막지 짓고 있는데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일반적인 클라우드와 달리 서버를 베어메탈 형태로 가상화 없이 대규모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AI 학습과 추론의 성능도 뛰어나다고 하네요. 아마존과 마소나 구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라클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폭등 후에 주가가 급락하긴 했지만 아직도 미래 기술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는 정말 공부를 해도 어렵긴 하네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로 선택된 건 레딧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당근의 기능과 우리 직장인들의 블라인드 같은 종합 커뮤니티 사이트로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상장했죠. 그리고 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레딧이 최근 각광을 받는 것도 이런 커뮤니티에서의 방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데이터를 통해서 AI의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독보적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AI 학습에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대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니까 정말 더 인간처럼 분석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도 오픈 AI에서 검색 안 쓴다고 의견을 내고 주가가 잠시 나락을 갔었는데 인간의 실제 대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피지컬 AI인데요. AI 기술을 물리적으로 실현화시키는 것인데 사실 전 이쪽 부분은 테슬라로 픽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메타네요. 물론 테슬라도 ETF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메타가 아직 메타버스를 하나? 하는 생각까지 잠시 들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관심 받게 있죠. 다만 아직도 빠르게 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의 사용자 수가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아주고 이걸 AI를 통해서 맞춤 광고 서비스까지 확대하면서 데이터 센터까지 짓고 있죠. 여기서 최근 주가 나락갔고 저도 일부 레버리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매출은 잘 나오고 있죠. 제발 회복하길 바라네요. 정말 핵심 산업 자체는 맞죠. 이 생태계 전체를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 전체에 투자한다는 ETF 목적에 맞게 다양한 종목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종목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컴퓨팅에는 엔비디아 중심, 에너지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있죠. 미국 원전 1등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팔란티어부터 엠러빈까지 굴지의 기업, 하드웨어 테슬라와 메타도 있습니다. 결국 이 4개의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고 다양한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것이죠. 전체 현 시점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제가 이 ETF에 끌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지만 너무나 큰 변동성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클로나 엠러빈, 로빈후드, 템퍼스 AI,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종목들이 정말 굴지의 기술과 미래가 기대되며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루어낸 기업들인데요. 다만 정말 많이 올라간 만큼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기 힘든 기업들이기도 하죠. 오히려 특이한 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액티브이다 보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걱정스러울 정도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비중이 크네요. 이 부분은 이 ETF의 가장 큰 단점이자 리스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ETF를 소개드리고 있지만 소개해도 될까 싶을 정도의 리스크가 큰 종목입니다. 투자에 극히 유념해야 하고 절대 몰빵 안되고 비중 10% 이내로 분할 매수만 하셔야 합니다. 멘탈 약하신 분들은 쳐다보면 다칩니다. AI 관련 ETF들은 최근 시장에 관심과 돈이 쏟아지면서 우후죽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AI 밸류체인 관련 대표 ETF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라이즈 AI 밸류체인이 시총이 꽤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커버투콜판에 비해선 오히려 시총이 적네요. 다만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를 보면서 느끼는데 정말 야수의 심장들이신지 상장 2주 만에 1,400억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본 출장을 가기 때문에 주말에 미리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아마 일주일 뒤면 2,000억은 무난히 찍을 것 같네요. 엄청난 속도네요. 반대로 그만큼 한국인들의 야수의 심장에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고요. 상장 후에 2주 만에 ETF가 마이너스 15% 빠지는 건 정말 보기 드물기 때문이죠. 물론 타이밍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현재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가 더 부각되어 있긴 합니다. 다른 AI 테크 밸류체인이 대부분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최대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소, 구글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오히려 빅테크 중심에서 틈틈이 에너지 종목 몇 개 섞여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는 다르죠. 정말 이 밸류체인에 있는 변동성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만 다 있습니다. 다시 봐도 놀랍긴 하네요. 오히려 비중 상위 10개 종목에 엔비디아가 없죠.
정말 후덜덜합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투자 힌트를 하나 얻은 것이 라이즈 AI 밸류체인 커버드콜과 이 종목을 섞는 건 어떨까입니다. AI 밸류체인의 탑은 엔비디아, 마소, 오라클이죠. 커버드콜로 봐도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40%의 비중입니다. 반대로 에이스는 이 메인 3총사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적죠. 그러니 이 비중을 라이즈를 매수해서 채우고 거기에 너무 변동성 리스크가 크니까 커버드콜을 섞어서 15% 이상 높은 고배당을 받으면서도 AI 산업 전체 비중을 의미있게 가져가는 방법이죠. 실제 제가 AI 밸류체인 커버드콜을 투자 중이다 보니까 일정 수량이 모이면 같이 투자해서 테스트 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영상 만들어 볼게요. 역시 토탈 리턴 수익에서는 최근 주춤한 이후로 좋지 못합니다. 무려 15%가 빠졌네요. 보유 종목이 안 좋다기보다 상장 시점이 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한편으론 최근 그 하락을 다 맞고도 40% 이상 수익 중이다 보니까 라이즈가 대단하긴 합니다. 빅테크만 투자해도 저 정도였다는 건 만약 이 ETF가 1년 전에 상장했다면 지금 최소 100% 이상 수익 중이었을 겁니다. 왜 100%라고 말하냐고요? 지금 이 ETF의 주가는 나락을 가고 있는데요. 2주 만에 마이너스, 최저점이 17%네요. 14일 종가 기준으로요. 여기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개파락을 한 이상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개별 주요 종목들의 올해 수익률을 다 찾아봤는데요. 오클로는 정말 대단하네요. 무슨 400%가 넘습니다. 블룸에너지도 400%네요. 에너지 주식들이 올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엠러빈도 100%죠. 엠러빈은 사실 올해 100%지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수백 배 올랐을 겁니다. 다만 수익률이 높다는 건 변동성도 그만큼 높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이 종목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종목은 연금 계좌에서 적립식으로 사고 그냥 한 달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 건강에 자주 보면 해롭습니다. AI 산업이 10년 후 미래를 선도할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버블이다 평가받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리고 결국 최후의 승자들로 산업이 재편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은 미래 10년을 책임지겠죠. 우린 누가 10년을 책임질 핵심 기업이 될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투자해서 지금 AI 산업으로 올라간 것을 누가 할까요? 실제 그렇게 해서 10년 전 투자해서 지금 수백 배를 벌었던 분들도 그걸 예상하고 사진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10년 뒤 패자를 결정하는 건 성급하고 무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이겨라 할 수 있는 ETF에 투자하면서 승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극심하겠지만 부진은 있어도 망할 것 같진 않네요. 다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 중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주춤의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변동성 최상위 ETF로 레버리지보다 심할 것 같은데 최소한 QLD 정도 변동성이 있을 것 같네요. TQQQ 정도의 변동성 정도 될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변동성에 취약하신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고 싶고 믿으셔도 몰빵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시작해보세요. 10% 이내 비중으로 권해드리고요. 이것도 분할 매수죠. 이 ETF에서 선택한 종목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쓰러지는 고목나무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ETF를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만큼 변동성이 큰 건 처음이네요. 단순히 이 ETF 자체만을 놓고 봐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다만 그동안 무서워서 반대로 개별주 투자가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모험가가 되어 콜럼버스가 될지 그냥 미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